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뭐 윤상현 의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민전의 정체에 대해서 요즘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야, 참 내가 알던 그 김민전이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원님, 네. 어제 김민전이 집회 나가서 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그거 보면서 본인이 처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대요. 네. 그러다가 대통령이 그 계엄한 탄핵 소추문을 보고 이랬었구나. 즉 이 중국 사람들이 계엄에 다 찬성해서 이 일 벌인 거 참 대통령이 그동안 이거 막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제 김민전 의원이 그 관저 앞에 자통당 그 지지자들 거기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있던 그날 자신은 제주도당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벽부터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그냥 계속 졸도에 있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엄마 계엄이 났는데 이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다. 네. 그러면서 정말 이게 꿈이겠지.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토했고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날 안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났죠. 뭐 당사에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렇게 이제 아파서 그랬다. 뭐 이런 그날의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날 정신이 들어와서는 정말 대통령님을 원망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당을 정리할 텐데 왜 참지 못하셨을까? 당을 저는 정리한다고요? 사실은 원망해.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당을 조금만 정리한다. 참으시면 당을 정리할 텐데 이때가 한동훈이 당 대표 하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근데 당원 게시판 이 소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김민전이 씨. 예, 김민전이라고 하는 네.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같아요. 당원 게시판 이걸로 한동훈을 코너에 몰아갖고 조금만 더 했으면 한동훈 다 쫓아내고 당을 다 평정할 텐데 왜 그걸 좀 참지 못하고 이렇게 계엄령을 발동했는지 그래서 원망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탄핵 소추문을 보고 나서는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유는 그 탄핵 소추문에 탄핵 사유 중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의 적대 외교를 했다. 이게 탄핵 사유로 적시된 걸 보면서 네. 이 싸움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지 북중러 같은 나라로 갈지 그게 핵심이었다. 야, 그래서 큰 깨달음을 하셨네. 큰 깨달음을 얻고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탄핵을 하셨겠는가. 다 이해하게 됐고 자신의 그 원망,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됐고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어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출신이고 또 정치학자 출신으로 해서 그동안 정치권에도 뭐 안철수 뭐 등등 하면서 지지를 했고 또 정치권에 들어오고 했던 분인데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를 보고 내가 모자랐구나. 우리 역시 대통령이 옳았어. 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탄핵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데 우리 홍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못 저도 이제 기사로 깨닫겠죠. 봤는데 기사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 이제 굉장히 놀라웠죠, 저도. 네. 근데 물론 그 첫 번째 탄핵 소추문,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제출한 첫 번째 탄핵 소추문에 이게 외교 안보 문제 거론한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빠졌죠. 빠졌죠. 두 번째에서는 빠졌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또 조국이 했던 행태 중에 가장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반일 선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반일 선동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인데 네. 그 나라에 대한 그 반감 정서를 이게 충동질해 갖고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은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상대는 분명하죠. 그리고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나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반중이나 반일을 특히 여당 정치인이 또 어떤 정부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저는 반일 할 때도 굉장히 역겨웠어요. 근데 중국도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심지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이야 뭐 당연히 적국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적국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중국과의 그 왕래하는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고 이게 사실 우리가 다 활용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적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참 이게 탄핵 소추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 중국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보니까 뭐 그 윤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인 3명이 뭐 최근에 이제 드론 찍다가 적발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당연히 그런 사고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전체로 확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중국에 있는 친중국 사람들이 그 탄핵에 좀 더 찬성한다? 그런 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여론조사에 보면 70% 이상이 예. 대통령의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즉 군을 동원해서 아니 김민전 의원 잘할 거 아닙니까? 본인 정치학자니까 이 헌법도 잘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상계엄이라는 걸 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게 바로 김민전 의원이 반대했던 바로 전두환 국보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려는 거는 놔두고 그거 괜찮다는 건가요? 김민전 의원 그건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없어요. 채 네. 친중국 하는 거 중국인들이 와서 탄핵 찬성한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데 저는 그제서야 깨달은 김민전 의원이 정말 놀랍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그리고 또 그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바로 우리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 그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이 나이브한 것에 반해서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것을 우린 목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저 좌파 쪽을 얘기하겠죠. 그들은 너무나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사법농단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들은 바로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영장을 청구하겠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네. 야, 이건 뭐 엄청난 선동이네요. 네. 예. 자, 뭐 김민전 의원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응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자통당으로 네. 갔으면 뭐 그냥 좋겠는데. 그쪽 가서 영입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저 머리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다 성인인데 뭐 바꾸시겠습니까? 저렇게 아주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가서 그냥 거기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제가 보면 참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오늘도 보니까요 본인이 직접 뭐 관저까지 뛰어가서 뭐 중재한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근데요, 김상욱 의원이 네. 그 14일 탄핵 소추 있던 그 한 주 동안 그 국회 본관 앞에서 팻말 들고 네. 탄핵 1인 시위를 했잖아요. 그때 윤상현 의원이 찾아가서 설전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 잘 들어. 내가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이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어저께는 뭐라고 그랬죠? 윤상현이? 네. 윤석열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자체다. 윤한민국입니까 우리가? 윤한민국. 네? 네? 윤석열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그때 김상욱하고 설전 벌일 때는 내가 윤석열을 지키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네. 대한민국을 그래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보수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랬던 사람이 윤석열이 대한민국 그 자체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 지문국 국가다라는 네. 이야기 똑같다는 이야기 네. 올려주셨네요.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 과거 군주제 시절에 했던 뭐 그런 사고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5년 대통령입니다. 5년 동안
그 사람한테 일단 이 헌법적으로 일을 맡긴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민주공화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운 건데 윤상현 의원은 조선 시대에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 갑작스런 이런 좀 활동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쪽 윤 대통령 지지 세력들을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국회의원 뭐 계속 하신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저도 윤상현 의원이 뭐 총선 때나 뭐 그 이후 뭐 좀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네. 이제 뭐 보수의 가치 뭐 그거를 이제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걸 제가 봐왔는데 그리고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수가 뭔지를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즘 본인 스스로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건 네네. 맞고요. 근데 보수는요, 뭐 원래 이 극단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극단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보수 정신이거든요. 네. 그 보수는 사실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뭐 안 받아들이고 뭐 이게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왜 아니 사람의 충성 안 한다고 한 분이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게 보수냐 이거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가짜 보수예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또 그쪽에 이제 나와서 좀 추운데 또 이렇게 열심히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게 보수를 지키는 거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앞에 시위대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게 보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보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공동체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요즘 최근의 상황에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글쎄 명태균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